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채널 M&L 뜬금 인포 발표의 기술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쩌다 보니까 또 발표 쪽에 좀 이렇게 포커싱이 되면서 이 발표의 기술 시리즈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몰아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세 번째 시간으로 고객이 100만 명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은 고객이 100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이 말을 듣고 100만 명 업무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을 그냥 100만 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예민해하지 마시고 왜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이 가진 어떤 한계점인데요. 보통은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진행을 할 때 팀원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면 굉장히 우수한 팀원인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1인 기업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2명, 3명으로 구성된 그런 이제 기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께서 목표로 하는 매출 규모를 보면은 뭐 5년 뒤에 10억을 하겠다, 뭐 10년 뒤에 뭐 한 100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매출 규모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려면 2천만 원을 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들어오는 수입 대기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건데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쓰이는 비용일까요? 단순히 재료의 원가? 뭐 서버비?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고 그 인건비를 굴리기 위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 뭐 사무실비, 집기, 뭐 식비,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제품 홍보를 위한 뭐 판관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질문은 딱 하나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알잖아요. 지금은 한 명이서 시작을 하지만 어느 시점에 2명, 3명으로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5명, 6명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사람 한 명을 고용하는데 평균적으로 최저시급으로 잡아도 주휴성까지 합치면 1년에 2,5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그러면은 당장 여러분이 직원을 4명 정도 고용한다 그러면은 고정 비용으로 1억이 연간 1억이 계속 나간다는 얘기예요. 최저시급이. 근데 보통 여러분이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저시급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약간은 그거보다는 더 위에 있는 약간 하이레벨에 있는 약간 좀 하이레벨이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굉장히 전문적인 일들을 하는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가 꽤 센 그런 인력들을 이제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인당 뭐 인건비가 최하 3천만 원에서 보통 5, 6천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4명 정도의 우수 인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한 해 회사에서 지출되는 인건비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한계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고용할 돈은 없고 그렇다고 파트너를 구하고 싶지만 지분은 또 많이 못 주겠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하는 게 보통 2~3명이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인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객을 이제 확충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유튜브만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PPT 기반으로 제가 만들어서 촬영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피곤하긴 하고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별도의 추가 인력 없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유튜브 채널에서 자막이 하나 들어가고 뭔가 다른 작업이 하나씩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 노가다성 작업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인력 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되게 되죠.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2명, 3명의 개발자와 같이 뭔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플랫폼 같은 어떤 웹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앱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제품 제작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충분히 이제 업체들만 섭외를 한다 그러면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은 뭐 하드웨어 제품의 경우에는 양산을 한다 그러면은 그 양산은 이제 외부 업체 외주로 맡기면 되니까 어떻게든 2~3명이 컨트롤할 수 있는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진짜 뭐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의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5,000% 달성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들이 여러분에게 5,000명 정도가 여러분에게 막 펀딩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뭐 한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모으고 그 5,000명 분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발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부터 문제가 될까요? 택배 송장 쓰는 것부터 포장까지가 문제가 돼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던 제 많은 제자들을 보면은요, 한 4~5명 원의 그 구성원들이
거의 한 달 내내 계속 택배 포장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걸 실제로 외주로 돌리려고 하면 그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비용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크라우드 펀딩의 어떤 전반적인 그 비용을 높여야 되는데 원래 제품 단가 자체도 초도 생산 물량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쳐지게 되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한 명, 두 명으로 시작을 하겠다. 뭐 웹 서비스라면 조금 편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일단은 이제 그 외부에 이제 만약에 고객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Q&A 창구에 글을 하나씩만 남겨놔도 실제로 여러분은 1000명의 회원이 있다 그럼 1000명의 글을 봐야 되는 게 되거든요. 그게 매일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미치고 환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의 확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요. 어떤 기업의 성장,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규모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스스로도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사업 계획서를 열심히 쓰고 있지만 그래도 1년 뒤에는 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길 원하고 그 유의미한 매출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을 해서 2년 뒤, 3년 뒤에는 진짜 연 10억, 20억 정도 하는 기업이 되고 싶은 게 여러분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성격이 지금의 인력으로 그 10억, 20억 매출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리소스가 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여러분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은 그때 돼서 사람을 더 뽑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인원을 어느 정도나 충당을 해야 되고 그 인원을 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걸 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 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런 게 되게 심각해지는 경우가 인건비 베이스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서비스 계열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휴먼 디펜던트라고 그러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런 종류의 아이템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 사업 같은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뭐 코로나라는 이슈를 빼버리고 생각했을 때 계속 사람들이 뭔가를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한 번에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기타 서비스가 최대 50명까지다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고객 수가 50명이 아니고 5,000명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100명의 그 인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100명의 인원을 고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되게 무서운데요. 인건비 베이스로 들어가는 규모의 경제는요. 기본적으로 원가 하락이 거의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을 10배 고용하면 10배만큼의 고정 비용이 그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10명을 고용해 가지고 그 10명의 사람들한테 뭐 연봉을 뭐 한 3천만 원씩 줬다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10명이 100명이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100명 늘어났으니까 각각의 월급을 2,800씩 깔겠다.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대로 그냥 곱하기 10이 돼가지고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은 인적 자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거기에 부대에서 나가는 비용이 어마무지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충분한 그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사업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거기다가 더더욱 문제는 100명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관리직이 필요해져요. 10명일 땐 여러분이 혼자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100명이 되면은 여러분이 무슨 아침 줘야 돼 사람들 모아놓고 후나 말씀하는 거 그거 아니면은 그냥 진짜 그 팀으로 쪼개가지고 들어가는 팀장이 필요하게 되고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게 되고 팀장을 또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직급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시스템이 구성이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부대해가지고 100명 플러스 알파만큼 인원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이 늘어난다는 거는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번창한다는 건 규모가 커진다는 거고 그만큼 사람이 늘어나고 그만큼 시설이 늘어나고 그만큼 공간이 늘어야 되니까 사무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이 100만 명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100만 명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가 아니고 아니 정말 그 이 업 자체는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의 규모도 자연스럽게 비례해서 쫙쫙쫙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통 이런 사업의 특징들은 영업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혼자서 볼 때는 영업 비율이 50%였는데 영업이익률이 혼자서 할 때 50%였는데 둘이 할 때는 40%, 셋이 할 때는 30%, 뭐 넷이 할 때는 뭐 28%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게 왜 주냐면은 어떤 효율이 이제 조금 낮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게 결국 그렇다고 해도 토탈 들어오는 영업이익의 서메이션이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결국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걸 핸들링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요 문제가 아니 돈 있고 사람 많으면 핸들링은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대표로서의 자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한 명, 두 명일 땐 어떻게 할 수 있겠죠? 혼자 1인 기업은 혼자서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밑에 직원이 10명이 생기고 그 직원이 파트너가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돈을 주는 월급을 줘야 되는 직원이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 프로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어디 뭐 사장님이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어 막 이러면은 웃기고 있네 주인전식 무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똑같은 생각을 해요. 우리 직원들이 월급을 주는데 일을 안 해. 이 얘기를 한다고요. 결국에는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대표자로서 회사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 역량에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이 항상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가 사실은 되게 궁금한 건데 문제는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트너들을 구성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회사의 어떤 그 규모를 만들어 갈 것인가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 정도는 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당장 2년 뒤 3년 뒤에는 10억 20억 50억 매출을 하길 원하면서 그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사업 준비를 안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장 여러분 밑에 직원 20명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직원 20명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예요? 하나하나 아침마다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훈계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회의해가지고 대충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조직관리론이라고 하는 거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아마 언젠가 한번 강좌로 스타트업의 조직관리론 얘기를 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제가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일단은 여러분에게 그냥 이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드리는 걸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사업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표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어떤 지원 사업을 하길 바라고 회사가 정말 50억, 100억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은 과연 그 정도 성장을 했을 때 내가 그 회사의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남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대표로서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선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여기 있는 질문들이죠. 과연 지금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고객의 규모, 소비자의 어떤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그 규모가 넘어갔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매출이 점점점 증가하다가 내가 원하는 1차 매출, 2차 매출, 3차 매출이 도달했을 때 그 당시에 요구되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고려를 해봤는가. 지금에 있는 우리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객이 1000명이다. 그럼 10,000명이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인원을 더 보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물적 자원을 보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인적 자원이 충원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의 자금이 확보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은 한 3년 뒤에는 적어도 우리 회사 매출이 20억이 될 것이고 그때쯤 되면은 지금의 3명으로 한다니까 직원이 이제 지금 같은 사람들 한 20명이 필요하다. 17명을 더 구해야 되잖아요. 17명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되게 어려워요 이거. 사람이 안 구해져요. 저도 아니 제가 무슨 휴먼 리소스도 아닌데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엔지니어 없냐고. 예. 저한테 연락이 와요, 진짜로. 막 상담들 많이 와요. 막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나면은 제가 지금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뭐 이런 거 되게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론트엔드 개발할 수 있는 뭐 풀스택 이런 개발자가 필요하다. 뭐 혹은 뭐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하는 강사가 필요하다. 혹시 주변에 추천해 줄 만한 없냐. 그런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데리고 사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전 그럴 생각도 없지만은 저한테 오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창업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밑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공대에 있기 때문에 공대생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설마니 제가 그냥 처음 보는 스타트업 대표님한테 우리 애들한테 저기 괜찮으니까 가봐라 그러면서 속된 말로 팔아치우는 그런 행위를 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설사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 제자들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절 찾아오는 게 아니고 배우기 위해서 절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우연히도 내가 이런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우연히도 그렇게 좀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서 한두 명 이렇게 연결된 경우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애초에 저한테 와가지고 사람을 구한다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실제로. 왜냐면은 어려운 거 알면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수한테 와가지고 사람 없냐 그러면은 이게 참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애들은 그 스타트업을 지들이 하면 했지 이렇게 가서 취직하려고 나간 애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님들의 욕심은 되게 확실해요. 나는 대표님들이 원하는 인적 자원은 딱 되게 간단해요. 그냥 나는 정말 일 잘하고 똑똑하고 진짜 그 역량 있는 진짜 우리 회사에서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뽑고 싶어.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가고 싶어. 대표님 입장에서 그런 직원이면 되게 좋죠. 뭐 지분 한 80%줄 거예요? 한 50%줄 거예요? 그럴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월급이라도 뭐 한 몇 억씩 땡겨줘야 되죠.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휴먼 리소스 그 정도 되는 엔지니어를 진짜 자코리아나 이런 데서 시가대로 흔히 얘기하는 업계 표준대로 구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억, 2억을 구하는 건데 학생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건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그 돈 다 못 줘서 그러는 거예요. 지분을 다 못 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인적 물적 자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없는 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해보지 그러면은요. 정작 회사가 성장해야 될 시점에 우리 회사가 당장 1000명에서 10,000명 인력으로 불어나야 될 시점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께서 그 성장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거의 공식처럼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막 발표를 하실 때 엄청난 이 희망을 가지고 막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막 우리 회사 스케일을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아지는 그 상황 안에서 딱 가만히 보면은 도대체 저 정도 스케일업을 하려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천만 원을 벌려면 2천만 원을 써야 된다고. 통상적으로 3천만 원 버는 거보다 2천만 원 쓰는 게 먼저거든요. 여러분이 몇 매출을 10억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10억이 들어오는 것보다 통상적으로 거기에 준하는 8억 정도를 쓰는 게 거의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대가로 10억이 들어오고 그 사이에서 영업이익이 2억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 8억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8억에 대한 확보 방안이 없어요. 그 8억을 가지고 직원 10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10명을 어떻게 고용할지에 대한 생각도 안 해요. 우리 회사 커지면은 고용할 수 있겠지. 여러분의 회사는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그만큼의 반대급부를 어떤 식으로든지 안겨주지 않으면은 사람을 뽑기도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케일업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질문의 본질은 회사가 점점 성장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 그 회사의 성장 단계에 맞게 인력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구성하고 거기에 맞게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이것도 대답이 거의 그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어요. 어느 하루아침에 사실 100만 명이 되진 않아요. 보통 100만 명까지 가려면 올해는 10,000명, 내년에 10만 명, 뭐 후년에 뭐 50만 명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뭐 이슈가 뭐 확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금이 한순간에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뽑기는 더 좋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단계별로 간다라고 했을 때 단계별로 매년 계속 서비스를 런칭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 인원을 확충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을 통해서 자본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투자 자금을 확보해서 그걸 통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말해주면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냥 아니요 이 대표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은 하실 수 있다고 치는데 고객이 100만 명이 되면 어떻게 이거를 하시려고 그러세요라고 하면은 아니 왜 질문을 곧다구로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질문을 곧다구로 하냐. 아니 100만 명이 하루아침에 들어오진 않을 테니까 단계별 성장 전략 물어보면 내가 거기에 맞게 얘기할 텐데 왜 질문을 곧다구로 하냐. 그게 왜냐면은요 여러분이 대답을 요따구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심사위원들이 어떤 질의응답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그냥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랬을 단계별로 어떻게 이제 그 직원들을 구체적으로 가져가실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그냥 예 직원들도 뽑을 거고요. 뭐 나중에 뭐 사무실 확충해서 옮기면 되고요. 서버 이렇게 커지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애매해요. 되게 대답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프로토콜이 서 있으면은, 규약이 서 있으면은, 그런 통찰력이 있는 분들은 되게 거기에 따라서 되게 조리 있게 얘기를 잘 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되지만 아마 제 생각엔 지금 우리 인력으로는 한 100명 정도 한계치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뭐 마케팅 쪽을 추가 영입을 해서 뭐 확장을 하고, 요 시점에 엔지니어가 필요할 거고, 요 시점에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좀 간단하게 룰을 요약해서 얘기해 주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뭐 사람 더 뽑고 뭐 그냥 규모 확충하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보통은 극단적으로 질문을 해야지 좀 극단적인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기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쳤을 때 그 정도도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라고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보통 불쾌해하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도 꽤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질문도 사실은 자주 나오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 정도 했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그래도 꽤 여러분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에게 좀 뭔가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10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얘도 안 들고요. 그냥,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점수 까요. 예. 부당한 거 같죠? 부당한 게 아니죠. 백날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 건데 못하러 얘기를 해요. 그냥 점수 까는 게 깔끔하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동안에 똑같은 질문에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통찰력 있는 대표님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정부 지원 사업이 가는 거고, 그 사람한테 투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사실은 이런 질문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처음이야 그냥 뭐 모를 수 있으니까 당황했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어디를 갈 때마다 이런 질문을 받는다거나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되게 기분 나빠한다거나 그러면은요, 여러분께서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스케일업이 되면은 생각보다 꽤 사업을 말아먹을 확률이, 성장을 못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통찰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표가 기술 개발을 잘해야 되는 게 대표가 아니에요. 이런 회사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법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안에서 직원으로서 숨쉬고 있는 그 회사를 어떻게 내가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걸 알려면 어느 시점에 자금 추가 유입이 필요하고, 어느 시점에 매출 상승이 필요하고, 어느 시점에 사람의 추가 영입이 필요하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뭐 파트너를 영입할 필요가 있고, 이런 어떤 회사의 성장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10만 명 오면 좋지, 100만 명 오면 10배 더 좋지, 1000만 명 오면 10배 더 좋지, 이렇게만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일이 실제로 생겼을 때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없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거기서 좌지우지하게 되면은요, 그 1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어나기 전에 100명 직원이 1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기 전에 그 기존에 했던 10명이 빠져나가요. 왜냐? 여러분이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실제로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또 회사가 어려워질수록 더 똘똘 뭉쳐서 잘 버티는 그런 데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발표라고 하는 건 결국 대표자가 하기 때문에, 대표자 본인이 우리 회사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성장 전략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쁘다고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예창이나 초창은 대표자가 꼭 와야 되지만, 다른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대표자가 아니고 이제 거기 팀원이나 마케팅 팀장이 오거든요. 거의 100% 까여요. 왜냐면은 사업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죠. 내가 우리 회사 다니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다니면은 우리 회사에서 휴대폰 만들고 뭐 텔레비전 만들고 뭐 컴퓨터도 만들고 다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어요. 문제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 나오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내 맘대로 대답하면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딱 봐도 허술한 게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이 100만 명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도의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적어도 여러분이 회사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못했다는 얘기고, 또 그런 설명이 나왔다는, 이런 질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아이템은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지만 지금의 인력 수준이나 지분의 규모로 이 좋은 아이템을 제대로 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점점 더 확충시켜서 안정적인 회사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돌리고 돌려서 정말 완곡하게 표현해서 이 정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한 지는 꽤 됐어요. 왜냐면 힘들어서 안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그런 열이 있는 심사위원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음,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이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깝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과연 이 사람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아니면 물어봐도 돼요. 예, 10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0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정도 상황에 대해서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 어떤 머릿속에 플랜이 잡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답변을 준비해 두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의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실제로 이런 발표 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자 채널 M&L 뜬금 인포 발표의 기술 그 세 번째 시간 고객이 100만 명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